자, 두 번째로는 살중 용인격을 한번 봅시다. 그 두 번째 살중 용인격이죠? 네. 자, 예제를 불러보세요. 무자년에 무자년에 갑인월 갑인월에 무오일에 무오일에 갑인신 갑인시 그래서 강훈 씨 해줘야지. 전화 왔지? 녹음해달라고. 안 왔어? 그 정신이 또 흐트러졌구만 또. 응? 자, 우리 이제 배 선생 한번 이 사주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우리 배 선생이 한 2년 했나? 1년 했습니다. 나하고 만난 지가 몇 년 됐지? 1년 됐습니다. 1년 됐나? 1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여러분들 큰 걱정이다. 난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력이 많이 참 일취월장하기를 바라는데 하루 24시간의 정신 평상시에서는 머릿속에는 사주 이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응? 자, 지금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지금 그 월지가 인목이고 일지가 오화예요. 인호 반합 화극이 되나 안 되나? 반합 화극이 학문을 하는데 될 것 같다 하는 게 어딨어. 학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정확하게 예스냐 노냐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학문 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자, 앞으로 봐봐요. 지금 인목은 원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세가 강하죠. 그리고 인목 자체는 건목이에요, 순목이에요. 건목이에요, 순목이에요. 순목이죠. 왜 순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1월이 인월이죠. 1월은 인월인데 인월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산에 있는 그 식물들이 전부 다 물기를 먹고 싹을 지금 피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목, 묘목은 근본적으로 봄에 그 태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항상 순목의 기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호 반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은 요거는 반합이라고 논하면 사주가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인호는 반합이야. 인호술 삼합인데 오술도 반합이고 인호도 반합이야. 인술도 반합이다 하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그 반합의 형태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목은 봄의 나무인데 아니 봄의 나무가 물기가 많은데 그게 장작이 붙어요? 여러분들 산에서 농부가 나무를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리죠. 말려서 그 건목이 돼야 딸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인호 반합 화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세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는 인호 반합 화국으로 논하지 않는 거예요. 오화가 월지에 있고 인목이 일지에 있다면 이건 정확하게 반합 화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월간에 간목이 떠 있다면 간목이 자기 자리에 녹성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녹성을 깔고 있다는 거는 인생의 향복,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 간목의 기세가 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일간 간목이 목극토 해가지고 일간을 극하고 들어가요. 월지 인목이 또 목극토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간지가 전부 갑인목이라 전부 다 목극토하고 무토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관성이 태왕하니까 그러면 종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종 관살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 사주가
연간에 무토 비견이 없고 일지 오화 정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종관살격으로 가가지고 무장으로서 이성계 같은 그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왜 종격으로 가지 못하느냐?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종격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종격으로 논할 수 없으면은 만약에 무토의 성질과 오화의 성질이 만약에 약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논해야 되려나? 자, 배 잘 봐봐요. 무토가 인종무토에 통근이 되어 있죠. 오화의 생을 봤죠. 연간무토, 일간무토가. 이거 무토가 기세가 아주 태약하진 않죠. 만약에 연간무토가 없고 그 다음에 일지에 오화는 있긴 있지만은 시지에 만약에 자수나 해수가 있어서 극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인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격이 무슨 격으로 바뀌어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격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격에는 인성이 왕하면 종간격으로 가고 비급이 왕하면 종한격이 되고 관살이 왕하면 종관살격이 되고 식상이 왕하면 종식상격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면 종재격이 되고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우열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대등한 세력을 누린다고 하면 그 세력 세자를 써가지고 종세격이라고 하는데 가종격으로 종관살격으로 가는 게 좋지. 만약에 그게 가지 못하고 가자를 붙여가지고 가종격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가종격은 전부 다 억부법을 써가지고 용신을 잡고 관살격은 종관살격이 돼서 격이 형성이 됐다 하면은 그 종관살격에 해당되는 오행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무토가 일지오의 상을 받으니까 이거는 관살격으로 가지 못하죠. 종격으로 가지 못하죠. 그 업보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적용을 해야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월간지가 갑인목이고 시간지가 갑인목이야. 목이 왕하죠. 그 목이 왕하니까 경금을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설기시켜주는 화용신을 써야 되는 거냐?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일지 오화가 있기 때문에 왕한 관성의 기운을 인성으로 빼준다. 이걸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인성으로 빼줘서 일간을 상해주게끔 하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성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성이 없을 적에는 경금이 들어와가지고 간목을 극해야 되죠. 그럼 경금을 쓰게 될 적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금을 쓰는 경우는 조심을 해야 돼.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배 선생 한번 분석을 해봐. 경금을 쓰게 되면은 토생금에서 일간을 더 세약하게 만들. 그렇지.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리라 얘기야. 응? 오가 배보다는 공부를 좀 한참 더 했어. 지금 응? 뭐 일본 사람이가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응? 아, 정신 차리라고 자꾸 혼내키는 거야. 응? 지금은 뭔가가 문제가 나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이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천년에 뭐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하면 되나?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이거는 살이 중하죠. 요 중하다는 거 뭐야? 이 살중. 아, 이거 뭐 동자를 썼어. 살중 용인격이다. 자, 중하다는 개념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나? 명리는 글자 하나 갖고 그 사주의 대가들은 평생을 다퉜어. 그럼 중자라는 거, 오행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중자를 쓰느냐? 배 선생 답변해봐. 동일한 오행이 3개 이상 있을 때 중절을 씁니다. 그거 이전에 이 사람아 또 하나 조건이 붙지. 응?
그 어슬렁어슬렁 덜렁덜렁 넘어가려고 하면 되냐? 아, 참. 관살이 원령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령에 해당이 돼야 돼. 자, 일지하고 시지 그다음에 천간에 있는 거 허령하기 때문에 기세가 망하다는 노래하지 않아요. 관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원령을 해당하고 원령에 해당하고 두세 개의 관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을 적에 우리가 중하다. 살이 중하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성이 중하다 해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중하다는 개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내려줬으니까 앞으로는 뭐가 중하냐? 재성이 중하다, 인성이 중하다, 관성이 중하다, 식상이 중하다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화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오사진묘인 묘진사 사오미 해가지고 이거는 시신하고 뭐를 흘러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중에는 여기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에 기토가 있고, 정기에 정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의 세기는 여기가 10%, 중기가 약 30%, 그 다음에 정기가 6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장간 중에서 병화보다 정화가 기세가 60%로 힘이 강한데 왜 용신을 정화로 잡지 않고 병화로 잡았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들어오게 돼 있죠. 왜 저 김교수란 사람이 맨날 뭐 명년 40년 공부했다 30년 공부했다 책을 10권을 썼다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정화용신을 쓰지 않고 병화용신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 저 여기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배서전 답변해봐라. 다 가르쳐 준 건데 잠을 몇 시간 자는 거니? 자, 아까 인호 반화 화국이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화의 기세는 사화의 기세로 바뀌어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사중에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반화 화국이 완벽하게 반화 화국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오화가 인목을 끌어다가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의 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화를 쓰지 않고 병화를 써도 무난하다. 요 이치도 오늘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분석을 해서 터득을 해야 돼. 응? 그래서 묘진 사오미면 시신하고 용신이 흘러가니까 아주 사주가 굉장히 길하게 바뀌어 들어갔죠. 책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벼슬이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극주에서 관계의 이름을 떨쳤다. 응.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올 정도면 아마 장관 이상은 됐을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운이 이렇게 흘러가면 뭐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관인상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살중용인이 되면서 그 사주가 대운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사주가 매우 길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